환자들이 다이어트 할 때 뭘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면 마음을 먹으라고. 송강입니다. 제가 드디어 구독자 1000명 그리고 틱톡에서는 7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최근에 이직을 했어요. 한방병원으로. 이직한 병원의 병원장님, 그 진료보시는 원장님 이랑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우선은 제가 유튜브를 접었냐, 제가 휴대폰 용량이 없어가지고 조만간 용량 정리를 한번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름이잖아요. 다이어트에 대한 주제로 하면 어떨까. 네, 첫 번째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한의학적으로 간단한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섭취한 에너지보다 충분히 소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잉여의 에너지가 우리 몸에 쌓임으로 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비만이라는 개념을 잃어보고, 한약은 이런 거를 습이나 담으로 보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많이 먹어서 그렇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만 치료라는 거는 굶기는 거예요. 어떻게 굶길 것인가? 건강하게 굶기냐, 아니면 죽건 어떻게 되건 몸이 다 엉망진창이 되건 일단은 살만 빼놓고 볼 것이냐. 이제 그 차이의 접근이 이제 양방 다이어트하고 한방 다이어트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비만 환자들 보게 되면은 굶기긴 굶기는데 굶고 있어도 배가 안 고프게 만들어주고, 굶었는데도 에너지는 더 넘쳐. 그러니까 음식 생각이 안 나게끔 할 수 있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고 일어났을 때 체력 소모라든가 아니면 기력이 쇠진된다든가 이런 현상 없이 다음날도 멀쩡해, 건강한 상태야. 이런 상태인데 계속 밥을 안 먹어도 돼. 이런 식으로 건강하게 빼나가는 거를 제가 추구하는 한방 다이어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진료하다 보면 운동해서 뺄 사람이고 안 먹어서 뺄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빼고 나한테 오지도 않아요. 먹고 싶어 죽겠는데 운동은 더럽게 안 하는데 살을 빼고 싶고, 그러니까 오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살을 빼줄 거냐, 무식하게 뺄 거냐, 건강하게 뺄 거냐, 이 차이죠. 자, 그러면은 다이어트 한약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다이어트 한약을 먹으면 살이 분명히 빠지잖아요? 빠지는데 뭐로 만들었고 왜 빠지는지. 말씀하셨듯이 안 먹으니까 빠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한약재가 마황을 이제 주로 해가지고 약을 만드는데, 마황이 이제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에페드린 성분이 식욕을 줄여주고 기초 대사량을 높여줌으로 해가지고 효과를 좋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안 먹음으로 인해서 그럼 부작용들, 예를 들어 내가 그만큼 안 먹었으니까 나중에 요요가 온다든지 영양 성분이 불균형해진다든지 이런 것들 걱정하게 되거든요. 한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일 제제가 아니라 복합 제제를 가리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성분을 그 사람에게 맞게 넣어주는 게 그 한의사의 실력이기도 하고, 그게 한약의 장점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다른 한약으로서 채워준다 이거죠? 예. 음식으로 못 채우는 걸 그럼 한약으로 이렇게 채울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원래 다이어트에서는 비타민이랑 무기질이랑 기타 다른 영양제만 섭취하고 일단은 끊는 경우가 되게 있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을 안 먹고 한약만 먹어도 된다. 네, 그렇죠. 칼로리만 줄이고 필요한 영양소는 다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진짜 극단적으로 평생 그 다이어트 한약만 먹고 살 수가 있는 건가요? 영양소가 다 그렇게 들어있으면.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약을 먹으면 음식을 안 먹잖아. 근데 내가 살면서 필요한 에너지원은 공급을 받아야 돼. 그게 어디 숨어있냐? 여기 숨어있지 다. 내 몸에 필요 없는 거 같고 끌어당겨갖고 써야 살이 빠지는 거야. 그럼 한약은 그걸 도와주는 거야. 내 몸에 이렇게 지방 덩어리 쌓여있는 거, 뇌도 나와있고 여기 영양소들이 많잖아. 네. 이걸 이제 한약을 먹으면 얘네들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게끔 도와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해갖고 내가 홀쭉이가 됐어. 그런데도 한약만 먹고 음식을 그렇게 먹어. 그럼 굶어 죽지. 에너지원이 다 이제 소진돼 버려. 기초 대사량을 높이고 배가 안 고프게 해준다. 라고 했잖아요. 응. 그거 외에도 또 말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이제 한약을 이제 우리가 쓰게 되면은 무기질이나 비타민 이런 것들이 한약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으로도 다른 음식에서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기초 대사량을 올려주고 그런 것들은 이제 메인으로 기본으로 자리 잡은데, 그 위에 어떤 부수적인 역할들을 할 것을 약재를 첨가시켜서 전체를 조화롭게 만들 거냐, 이게 이제 보통 어떻게 다이어트 처방을 내냐, 이게 그 실력이 한가로 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배가 고픈 게 몸에 부족한 걸 느끼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를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한 식욕으로 표현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비타민이 부족하든 무기질이 부족하든 진짜 칼로리가 부족하든 우리 몸에 무언가가 필요한데 내가 그걸 뭔지 모르지만 단순히 식욕으로 뭔가를 먹어라, 섭취를 해라,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한약으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식욕 자체를 많이 줄여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잠이 부족해요. 비타민 D가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배고플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말이 그렇죠. 됐어요. 어쩌면 제가 야간 일을 하고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아 그렇죠. 네. 제자 보시면 그러면은 다이어트 한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좋은 점은 당연히 살이 빠진다는 점일 거고 뭐 부작용이나 주의할 점은 뭐 없는 건가요? 부작용이 있을 만한 건데 심장이 이제 많이 두근거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부작용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장이 두근거림으로 인해서 기차들 사량이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죠. 아. 보통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운동하고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심장이 일단 빨리 뛰게 되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빨리 뛸 수가 있죠. 초반에 말했던 마황이라는 약재 이런 것들은 아예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아주 고용량을 써도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환자마다 다르게 처방을 냅니다. 아 그래서 진료를 보고 그에 맞게끔 맞아요. 아 무턱대 일반적인 약을 이렇게 해갖고 줬다. 그랬는데 내가 만약에 마음을 먹으면 큰일 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 먹고 엄청난 부작용이 나왔다. 난 이제 다시는 한약 안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기초대사를 높이고 심장 빨리 뛰게 해서 운동신경도 좋아지게 만드는 거고. 워밍업을 한 상태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마왕이나 이런 것들이 심폐 능력을 더 높일 수 있으니까 심장 쪽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주의해라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외에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황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우리 한의사들이 보면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아 진료를 통해서? 전문 한의사가 진단해서 지은 한약이라고 하면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기본이 되는 몇 가지 요소만 집어넣어서 요거를 이제 기성품화 시켜서 수많은 비만 환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뭐 효과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효과를 내는 약재들은 들어가는데 이 사람한테 필요한 약물들, 보조적인 약물들이 들어가는 게 엄청 들어가줘야 돼요. 내가 처방 내릴 때는 보통 어떨 때는 보약보다 더 비싸게 나와 다이어트 약. 약원가가. 실제로 나도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싼 거는 싼 역할만 한다 보시면 되고 다이어트 약에서 환자를 직접 보고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구성을 해서 넣다 보면 일반 약값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나는 어떤 걸 추천하느냐? 당연히 후자를 추천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싸게 뺄 거면 그냥 양약 하나 먹으면 되는데 뭘 한방 다이어트를. 한방 다이어트 하는 목적은 건강하게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도 몸 상태가 그전보다 더 가뿐해지고 몸 상태는 더 기능적으로 활발해지고 이런 걸 원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이제 싸고 전화 처방해갖고 일반적으로 기성품화 시켜서 보내거나 이런 거는 조금 이제 권유하지 않고 본인한테 맞는 처방을 받아서 다이어트를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탕약으로 하는 사람은 그나마 양반인데 판으로 판으로. 판으로 이제 기성품화 시켜서 그렇지, 대량으로 그렇지. 파는 사람들. 그렇지. 판이 진짜 단가 낮추기가 엄청 좋아요. 왜냐면 판은 약재 이만큼 넣으면 이만큼 한약이 나와요. 오 좋은 꿀팁이네요. 이거는 근데 진짜 저희 개인적인 개인적인 완전 의견이 개인적인 개인적인 의견. 한 알에 엄청나게 많은 영양소를 넣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넣을 수도 있겠지. 많이 응축시킬 순 없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달인다고 하면은 만약재가 넣어도 이 물 하나에 모든 영양소가 다 뽑아서 들어가지만 갈아서 이제 판으로 만든다고 치면 작은 약재가 아무리 많은 약재를 넣더라도 이게 충분히 다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제 양방에서도 다이어트를 위한 병원이 있잖아요. 그거랑 한의원 간 거랑 어떻게 다른 건지. 예전에 이영자가 다이어트를 자기가 했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비만 흡입 수술을 해가지고 화제가 돼가지고 울고 사과하고 그랬었잖아요. 우리 몸은 살이 빠지더라도 이걸 상처로 인식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 이영자가 이제 배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 뽑아내자면 이 상처가 났어. 내가 원래 갖고 있어야 되는 이 지방을 뺏겨버린 거야 일시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에 먹는 걸 1차적으로 거기부터 채우려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내 몸이 없어진 부분을 우리 몸이 상처로 인식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 그 다이어트가 끝난 이후에 무슨 음식을 먹건 1차적으로 그거부터 채우는 거야. 극단적인 다이어트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방 다이어트하면 서서히 내 몸 걸 내가 갖다 끄집어 쓰게 하잖아. 그럼 얘가 이제 끝나고 나서도 이걸 상처로 인식하지 않는 거지. 원래 필요 없던 거고 아니면 내가 쓸 걸 갖다 쓴 거야. 몸이 이렇게 인식한다고. 그래서 굳이 양방과 한방의 장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요거는 극단적인 다이어트와 차이라 볼 수 있어요. 일단 빼는 과정에서도 무리가 없을 거고 건강한 다이어트는 빼고 난 이후에도 요요가 오는 거를 몸 자체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가 건강한 다이어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약물의 요소를 배합시켜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낸다. 이런 것들을 수천 년에 걸쳐서
한의학은 그 노하우가 쌓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이어트 한약에 들어가는 성분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다 해가지고 먹기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거 하나, 뭐 핵심적인 두 개 이렇게 한번 구해서 보리차처럼 먹어도 효과가 있긴 있나요? 그렇게 먹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아, 다른 약으로 그 부작용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은 일반 사람이 보리차처럼 먹으면서 할 수 있는 다이어트는 없다는 거죠. 식품으로 그냥 찾아보는 거 있으면은 대표적인 게 녹차 아니겠습니까? 효과는 근데 너무 적어서 굳이라는 느낌 정도인가요? 저는 이제 임상하면서 제일 이제 일반인들 안타까운 게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다이어트는 뭐라고? 굶는 거라니까. 근데 뭘 먹어서 일단 2차적으로 굶는다고 했는데 또 뭘 먹어? 밥 다 먹고 또 뭘 먹어 살을 빼고 말이 안 되는 거고 내가 먹는 것들이 다른 것들을 못 먹게 해줘야 해주는 되는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 추가적으로 먹으려고 그 자꾸 뭘 아. 하나를 다려서 보리차처럼 먹어? 안 마시면 되지. 환자들이 다이어트 할 때 뭘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면 마음을 먹으라고. 예, 앞으로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이어트 한약 말고도 다이어트 침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들었어요. 그 다이어트 침은 찔러가지고 왜 도대체 다이어트가 되는지, 그리고 침 말고도 다른 다이어트 치료가 한 방에 존재하는지. 침은 전문. 침 치료를 실제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인터넷 쇼핑에 이 침을 팔더라고 그냥 여기저기 붙여갖고 다이어트하고 뭐하고 한다고 그냥 아무나 쓸 수 있게 하는데 잘못 붙이면 다른 데가 심하게 망가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문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침 치료 중에 식욕 억제 차원에서 침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복부라든가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 종아리, 허벅지 이런 데만 이제 두꺼워져가지고 그래갖고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거기만 빼는 경우는 예를 들면 혈액순환이라든지 뭐 림프를 좀 뚫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가 빠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방층에 침을 이제 전기를 걸어가지고 자극해주면은 일단 체온이 올라가고 그 주변에서 이제 카테콜아민이라는 또 호르몬도 나와가지고 지방 분해를 도와주고 혈액순환도 잘 됨으로 해서 빠지기 쉽게. 평소에 따뜻한 물 많이 마셔라 이런 말을 어르신들이 하잖아요. 그 따뜻한 물 마시는 것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또 뭘 먹으려고? 아니, 어차피 물을 마실 때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을 마시면은 결론적으로 다이어트가 되나요? 일단 물을 마시는 것 자체가 다이어트가- 중요합니다. 다이어트 효과 있고 일단은 헬스를 가면은 물 많이 마시라고 하는 게 물을 소변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소변을 만드는 작업 자체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 네. 기왕이면 이제 체온이 높으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니까 나을 수 있죠. 일본에서 나온 말 중에서 몸의 1도를 올리면 면역력이 엄청 증가한다고. 체온을 높게 하는 것 자체 면역력 증가가 엄청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다 된 것 같고,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다음 컨텐츠 할 때 사용을 할 거고, 미처 못 말하거나 더 말하시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자기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 이런 사람에게 간혹 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 이제 체질상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또 말했듯이 그 마함을 못 쓰는 체질 그런 건 심장이 되게 약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약 치료로 충분히 소변량이 늘면서 체중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방 쪽으로 보자면은 마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거 걸린 사람들이 살찌기 되게 쉬운 것처럼 그렇죠. 기초 대사량이 굉장히 낮고 네, 심장도 기능을 제대로 잘 못한다면은 다른 사람보다 적게 먹음으로 해도 배출을 안 하기 때문에 잘 찐다. 또 할 얘기 없으시죠? 너무 많이 얘기해주면 재미없어. 다음에는 제가 한번 다이어트를 도전해보려고.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조만간 제가 진료를 한번 보고. 내가 최근에 다이어트하는 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8.2kg 감량한 거 인바디로 자료를 남긴 게 있는데 그러면은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첨부해서, 그럼 저는 다음 달부터, 지금 5월이니까 여름이 8월 그 보통 휴가 가잖아요. 우리는 휴가 안 보내줘. 8월을 가잖아요. 너무 못 가. 낮에 가려서. 밤에 가니까. 알았어. 네. 그러면은 한 2달 정도면 충분한 기간인가요? 보통은 이제 첫 달에 자기 몸무게 10%. 그럼 저는 꽤 많이 빠지는데? 한 10kg.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일단 근데 사실 유지 기간이 필요해. 약을 안 먹고 그 상태로 좀 유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10%. 그럼 총 2번을 나눠서 두 번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한 서너 번 해야 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얘기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약 먹고 나서 다시 살찌지 않냐 많이 먹으면은 요요. 요요를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린아이도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우리가 한약을 먹으면서 공복기를 가지면 위가 근육이기 때문에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고 이제 살이 계속 점점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맛있는 거 조금 더 먹으려다. 아. 이거 한 숟갈만 더. 아. 한 숟갈만 더 하면 이제 그때부터 위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예전처럼 많이 대박. 먹어야지 이런 포만감을 느끼고 그럼 다시 살이 찌는 겁니다. 아. 그 요요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요요라고 하기보다는 다시 태어나도 살찔 사람이 없다. 진짜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